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방송 끝부분에 사회보장의 강론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연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회보장체계에서 장애연금과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꼭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어도 장애 상태가 입증되면 연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메디케어의 혜택도 보장됩니다. 수혜의 금액은 수혜자의 연령, 수입, 기록 등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한편 현금 급여 중에 사회 보장으로서 SSI가 있는데 SSI 이것은 세금을 보고하지 아니했어도 일정의 제한된 수익과 재산으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 또는 시력 상실자 또는 장애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의 서비스입니다. 수혜자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1996년도 복지개혁법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무상보조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수입과 자산에 제한을 두며 자산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집 하나와 자동차, 묘지는 제외하고 모든 자산이 개인의 경우 2,000불, 부부의 경우에는 3,000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현금, 은행 잔고, 주식, 유가증권, 잔액이 이제 보유되는 생명보험 등이 무슨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령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비근로소득을 구분해서 보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65세 된 시민권자 한국분이 한 달에 1,000불의 소득을 있다고 하는 경우에 1,000불에서 20불을 기본 공제하고 또 65불을 근로수익금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하게 되면 915불이 됩니다. 이거를 50% 절반으로 나누면 408불이 되죠. 그러면 뉴욕의 경우 SSI를 최고 수령할 수 있는 분이 787불인데 787불에서 408불을 제하면 379불을 SSI를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편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 은퇴연금이나 기타 근로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5세 된 시민권자 한국분이 한 달에 500불의 은퇴연금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20불을 기본 공제하면 480불이 됩니다. 여기서 최고 수령액인 787불의 차액인 307불을 SSI를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나 SSI를 수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해서 그 수령액을 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환불조처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금은 한국과 미국이 연금 혜택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SSI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은 현금 급여와 의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현금 급여 쪽을 살펴보았지만은 메디케어를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보험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를 받는 파트 A, 의사분을 만날 때 사용하는 파트 B, 메디케어가 80%를 커버하고 나머지 20%를 커버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초이스를 가지고 애드밴티지 플랜은 파트 C 그리고 의료 보험의 약을 사드실 때 쓰는 파트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되시기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시면 페널티를 받아서 매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메디케어를 강론으로 파트 A, B, C, D를 풀어서 그 내용과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